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서울 서초구 본사대회의실. 김태준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32년 근속 기념패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58세 상무 명예퇴직. 화려한 마무리였습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인사팀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개인 칸에 들어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14억 원. 14억. 퇴직금 9억, 명예퇴직 위로금 5억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2년의 땀과 눈물이 숫자로 환산된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일식당. 퇴직 축하 모임이었습니다. 동기들과 선배 임원 7명이 모였습니다. 술잔이 오갔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뭐 할 거야? 선배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게 현명해. 나 봐. 작년에 치킨집 했다가 3개월 만에 접었어. 임대료가 장난 아니더라고. 옆자리 동기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있는데 재고 관리가 지옥이었어요. 우유 버리는 게 돈 버리는 거더라고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쓴웃음이었습니다. 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르다. 이 사람들은 준비가 부족했던 거야. 나는 30년 넘게 기업 경영을 봤는데 작은 사업 하나 못할까? 집으로 가는 차 안. 조수석에 앉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선배님들 말씀 들으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울 거 없어. 그분들은 준비 없이 덤볐으니까 실패한 거지. 그래도 그냥 안전하게 예금하고 연금처럼 쓰면서 천천히 생각하면 안 될까요? 아직 젊잖아요, 여보.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이 돈을 그냥 묵혀두면 인플레이션에 녹아 없어져. 금리가 고작 2%인데 물가는 5%씩 오르잖아. 지금이 기회야. 수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어조로 말할 때는 설득이 불가능했습니다. 4월 중순 어느 토요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박철수의 초대였습니다. 태준아, 좋은 분 소개시켜 줄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성공하셨어. 4번째 홀을 도는 동안 박민호가 합류했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벤츠 S클래스에서 내렸습니다. 손목에는 롤렉스 데이토나, 골프백은 타이틀리스트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김태준 상무님이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철수 형님한테.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박민호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사무직 손이었습니다.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부동산이 힘들지 않습니까? 주거용은 힘들죠. 하지만 상업용은 다릅니다. 특히 숙박업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운딩 내내 박민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모텔 사업이 대세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인근 프리미엄 모텔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연 15% 이상이에요. 코로나 이후 국내 여행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태준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15%요? 그 정도면 상당한데요. 네, 하지만 아무나 못합니다. 입지 분석, 사업 계획, 자금 운용. 모든 게 완벽해야 하죠. 19번 홀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박민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개발 대표이사 박민호.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였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투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오시겠어요? 강남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합니다. 태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태주는 핸들을 잡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 15%, 14억을 투자하면 연 2억 1천만 원, 월 1,750만 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5월 초 집.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직 후 2달째였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고 신문을 읽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32년간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쁨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점심을 차려왔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밥을 먹으며 태주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56세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30평인데 40평으로 옮기면 좋을 텐데. 오후 3시. 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박민호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대표님? 아, 김 상무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자 설명회. 참석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햇살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 태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2년간 월급쟁이로 살았어. 이제는 내 사업을 해볼 때가 아닐까? 그는 아내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당신을 더 편하게 해줄게.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해외여행도 자주 가자.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월의 봄비였습니다. 태주는 몰랐습니다. 이 다짐이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시작점이 될 줄은, 14억이 1년 안에 모두 사라질 줄은, 그리고 자신이 빚쟁이가 될 줄은. 봄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남 그랜드 힐튼 호텔 3층 컨퍼런스룸이었습니다. 태주는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규모가 상상보다 컸습니다. 객석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단상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프리미엄 모텔 투자 설명회라는 문구가 빛났습니다. 김 상무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네이비 수트에 흰 셔츠.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앞쪽 좋은 자리 마련해뒀습니다. 태주는 3열 중앙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박민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 대표 박민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숙박업 시장은 연 15조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 여행 수요는 3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부족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상승 곡선이 가파랐습니다.
저희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인근 2만 평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120실 규모의 프리미엄 모텔을 건설합니다. 건축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객실 수익만으로도 연 15% 이상 수익이 보장됩니다. 여기에 부대시설 수익까지 더해지면 20%도 가능합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존 투자자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투자했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해서 6개월 만에 4,5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매달 정확히 입금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자가 올라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투자하고 몇 개월 만에 수익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주는 메모를 했습니다. 숫자들을 계산했습니다. 14억을 투자하면 월 1,400만 원. 나쁘지 않은데.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됐습니다. 대기업 세 곳과 직원 전용 숙소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 LG, 현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대기업 로고들이 나타났습니다. 단, 이번 투자 기회는 선착순 30명만 가능합니다. 자본금 규모 때문입니다. 빠르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오후 4시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박민호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어떠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개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층 VIP룸으로 오시겠습니까?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VIP룸은 조용했습니다. 박민호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상무님 같은 분이 함께 하시면 사업이 더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과찬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는 특별합니다. 토지 매입 자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게 책정한 거죠. 박민호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5억입니다. 하지만 상무님께는 특별히 더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8억 이상 투자하시면 월 1%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VIP 투자자로 등록됩니다. 태주는 계약서를 넘겨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20명이 계약했거든요.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저녁 8시 거실. 태주는 수진에게 설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투자 설명회 다녀왔어.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거 정말 하려고?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객실 수익도 안정적이고 대기업 계약도 진행 중이래. 이거 너무 의심스러워요. 수익률이 너무 높잖아요. 연 15%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기회라는 거야. 남들이 모를 때 들어가야 돈을 버는 거지. 여보,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요. 이건 우리 평생 모은 돈이에요. 알아.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딸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 투자한다고? 응, 좋은 기회가 생겼어. 아빠, 요즘 투자 사기 엄청 많다던데.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있어. 계약서 한번 검토 받아보는 게 어때? 태주는 짜증이 났습니다. 너희들은 사업을 몰라. 아빠가 30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겠니?
아빠, 그게 아니라. 됐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태주는 박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대표님, 투자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금액은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8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텔. 박민호의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태주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2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계약하러 왔어. 계약서는 읽어봤어? 제발 천천히 읽어보고 서명해. 알았어. 끊어. 태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읽기가 귀찮았습니다. 뭐 별 내용 있겠어. 투자 계약서는 다 비슷비슷하지. 그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입금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이번 주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태주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8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6억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7월, 8월, 9월. 매달 15일 정확히 8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태주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흡족했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수진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이렇게 들어와. 연 15%가 거짓말이 아니었지? 수진은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좋았습니다. 9월 중순 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무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차 투자 기회가 생겼습니다. 2차요? 네, 인근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더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월 1.5% 수익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월 1.5%면 6억에 900만 원, 8억과 합치면 월 1,700만 원이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2차 투자 기회가 생겼대.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이미 8억이나 넣었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제발 멈춰요. 왜 그래? 지금까지 잘 됐잖아. 매달 800씩 들어오고 있잖아.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다 넣으면 우리 남는 게 뭐예요? 당신은 기회를 모르는군.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질게.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태주는 박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2차 투자하겠습니다. 6억 원 전액으로.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다음 날 계약을 마쳤습니다. 6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 3천만 원. 그날 저녁 집. 수지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났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년만 기다려봐. 우리 강남에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 40평대로. 수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밤 11시. 태주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홀로 소파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 3천만 원. 3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억이 3천만 원이 됐어.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남편이 옳았으면. 거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